글로벌비트 출발합니다. 빅테크 실적의 한 주 그 첫 스타트를 테슬라가 끊어줬는데요. 일단 주가로 봤을 때는 그 스타트를 잘 끊어준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지표도 시장에 그동안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하락으로 마무리했던 우리 시장에까지 훈풍을 가지고 와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 이틀째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반등을 주도해줬던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지수 마감가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가운데 20%, 5분의 1가량의 실적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 76%가 어닝 비트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닝 시즌의 분위기가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나란히 오늘 1%대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재 섹터만이 소폭 하락하고 나머지 10개 업종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술주,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그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이틀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760달러대까지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제는 820달러대까지 되돌려 놓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AMD, 마이크론 등 여타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까지 살아나는 분위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의 오름세를 연출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메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에 조금 가려져서 그렇지 금요일 메타의 주가도 4%나 급락했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 500달러 선 재진입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소폭 밑돈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내일 이 시간에 전해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AI 확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얼만큼 상쇄시켰는가, 다른 부분에서의 매출이 잘 따라줬는가, 이 부분을 잘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편 오르는 시장 속에서도 소재 섹터가 이렇게 내렸던 것은 이 종목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철강 업체인 뉴코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프가 동반으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철강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뉴코의 주가가 8%대 흘러내리면서 174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부를 켜주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쪽을 보시면 인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나름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급락 반응을 보였던 버라이즌 그리고 넷플릭스, 오늘은 재평가를 받는 하루였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 조금 전에 테슬라의 실적 전해졌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매출이 2012년 이후로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이 빚어졌던 그 시기보다도 더 급격한 감소세였습니다. 사실 애초에 실적이 실망스러울 거라는 부분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눈높이 자체가 낮았는데 그 낮은 눈높이조차 미치지 못하는 실적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8%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현재 이 테슬라의 IR 웹사이트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가형 모델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제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 생산 라인을 위한 어떤 투자를 감행할 필요도 없고 생각보다 빠르게 저가형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시간의 급등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잠시 후 6시 30분부터 어닝콜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가형
국가용 모델 출시에 대한 정확한 타임라인, 그리고 AI에 대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머스크 CEO가 제시를 해주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GM입니다. 장전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합의한 이후에 발표했던 실적인지라 인건비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이익이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순이익이 26% 급증하면서 뜻밖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요. 북미 지역의 트럭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실적을 이렇게 받쳐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GM의 주가 오늘 4%대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 내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19% 감소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빅테크주들 가운데에서는 조금 늦게 5월 2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가 전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코의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도 하락을 했는데 이 카테고리 부문별로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저소득층 고객들의 수요가 감소했다. 그리고 제품 리콜한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펩시코의 주가는 3% 가까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음으로는 GE 에어로스페이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분사 이후의 첫 번째 실적 발표였습니다. 어닝 비트였고요. 연간 가이던스 역시도 높여잡았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이미 58%나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오늘장에서도 8%대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다음으로는 스포티파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와 총이익률 전망치가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해줬고요. 특히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급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9%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부분 고무적입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오늘 체린 앵커가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줬는데요. 자, 앞서서 테슬라 이야기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계속되는 상승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시장을 지배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소식으로 오늘 글로벌 비트 외신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사실 실적 발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실적을 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앞으로 따라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혔던 건데요. 그 부분이 시장의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 일단 하나하나 함께 뜯어보시죠.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은 213억 1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였던 221억 5천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분기 매출 감소폭인 9%는 201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1억 2,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5% 감소했으며 주당 순이익 EPS는 0.45달러로 역시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짚어볼 부분들 한번 쫙 적어봤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적 이번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월가에서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델2 연구 개발이 아무래도 취소가 된 것 같다라고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내용 저희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예상과는 다르게 다양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저가 모델 출시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주가의 급격한 시간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제품 업데이트로 물론 비용 절감 효과 자체는 적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테슬라가 좀 변화할 것 같다. 특히 전기차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 3의 로드맵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계속 MTN과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65%가량이나 지금 떨어져 있는 테슬라인데 이번 실적 발표 그리고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것처럼 6시 반 잠시 후부터 어닝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고 새로운 모습들이 공개가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외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6%를 넘어서서 8% 넘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의 성적이 앞으로의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에도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애플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어제 들려온 소식 또 중국에서의 점유율도 감소했고 중국에서의 판매량도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악의 분기를 보내고 있는 애플은 과연 다음 스텝으로 어느 쪽을 발걸음을 옮길까요? 애플의 로드맵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이폰의 중국 내 출하량이 급감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터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이폰 중국 출하량은 19% 급감해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전체 매출의 약 17%를 중국에서 올린 애플은 시장 점유율 역시 1년 전 19.7%에서 15.7%로 줄었고 같은 기간 9.3%에서 15.5%로 뛴 화웨이는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반 램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는 화웨이의 부상이 프리미엄 제품군에 속한 아이폰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면서 아이폰 교체 수요도 지난해보다 주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이폰이 지금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 중국 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것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그리고 2023년 1분기를 비교하면 19.7%에서 15.7%로 줄어든 점유율 보고 계시고요. 반면에 비보, 아너 같은 기업들에도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급격하게 순위가 올라와서 이제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점유율의 차이를 보시면 0.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웨이가 지금 약진하고 있긴 하나 미국의 반도체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나 봅니다. 화웨이는 전 부분에서 전년보다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애국 소비 경향도 짙어지고 있는 와중에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다시금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구상을 밝혔는데요. 5월 7일 기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렛 루즈라고 초대장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화면을 보시면 애플 펜슬이 보입니다. 애플 펜슬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애플의 하드웨어 기기는 아이패드겠죠. 5월 7일 이 행사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패드가 공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아이패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애플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계속해서 애플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데이터도 함께 지켜보시죠. 간밤에는 S&P 글로벌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시장은 이 PMI 데이터를 받아들고 나서 다소간에 안도하는 모습 그리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S&P 글로벌이 발표한 4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49.9로 지난달 51.9에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였던 52 역시 밑돌았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0.9로 확장을 이어갔지만 지난달과 전망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이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종합 PMI는 50.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종합 PMI 하락은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서비스 부문 임금 감소, 제조업 성장 둔화로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3.2포인트 내린 48로 집계됐으며 이는 기업들이 현재 생산 능력으로도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P 글로벌 PMI 지표는 사실 ISM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장 국면, 그러니까 5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구나,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뒤로 미뤄지겠구나라는 데이터를 발표했던 S&P 글로벌 PMI 지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시 둔화세로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종합 PMI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PMI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한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한때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가 점차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횡보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 국면이었거든요. 그 고개가 꺾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CPI 데이터는 우리를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죠. 실제로도 투심이 얼어붙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CPI입니다. 이번 주에 또 PC 물가지수도 발표가 될 텐데 고개를 들고 있는 CPI와 조금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PMI와 CPI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또 짚어보면요. 노란 줄이 CPI고요. 그리고 파란 줄이 PMI 지표의 최근 추이입니다. 그런데 PMI가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CPI도 잡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장세가 펼쳐진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까지 함께 보시죠. 유가는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8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은 반감기 맞이한 이후에 잠시 오름세를 보여주더니 다시금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와중에 알트코인들은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함께 보시죠. 금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32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 같은 기타 원자재 가격들은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